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3강 시간으로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법에서 정해줍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할 때 그 중개대상물을 말하고, 이거는 어디서 규정을 해준다? 법에서 규정해줘요. 자,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우리가 하고, 이때 이 법은 무슨 법? 바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아주 규정을 해줘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해주는 의의가 있어요. 왜 규정을 해주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법정 중개대상물을 규정해주는 이유는 이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해주는 거예요. 고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유한 업무,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속된 거예요. 아주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이 법정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하는 전속된 중개대상물인 거예요. 대상물. 자, 이렇게 법에서 아예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할 수 있다고 고유하고 전속된 거라고 딱 규정을 해 줌으로써 중개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자, 중개의 개념이 성립이 되고, 또 하나 중개업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 법정 중개대상물은 무엇을 업으로 중개를 하는데, 업으로 하는데 무엇을 중개하는가? 법정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걸 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법정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할 경우, 즉 무등록 중개업자죠.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를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 요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 개념으로서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속된 그 중개대상물, 그리고 중개업의 개념, 그리고 중개업의 개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 이러면 법에 처벌을 받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바로 이 무등록 중개업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구체적인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 범위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토건, 입광공. 물론 앞부분 머리 글자만 딴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토, 건, 입, 광, 공.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이거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꾸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 저절로 외워집니다. 토는 바로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건물은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까지 말합니다. 플러스 정착물도 말하는 것이고, 입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입목 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 건지 딱 규정이 됩니다. 나무인데 입목 등기한 건 소유권자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니까 공장이 먼저 나왔는데 왜 순서가 바뀌었냐? 옛날에 공장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이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합쳐지는 바람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쭉 암기하기를 토건 입광공으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옛날 과거 전통을 따라서 토건 입광공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굳이 토건 입공광 이렇게 외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토지하고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아주 규정을 했어요. 법에서. 이거는 법률로 정한 협의의 부동산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아주 정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건축물과 그 밖에 정착물, 이거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이죠. 협의의 부동산,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외에 이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것들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자, 이것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들에는 어업권. 자, 어업권. 중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운송사업재단. 자, 항만운송사업재단. 법정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선박. 당연히 할 수 없고요. 항공기도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자동차 중개하는 자동차 중개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자동차 매매 등록하고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해야 됩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에 의해서. 자, 그리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소속된 토지만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토지만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하나의 묶음이에요. 재단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하나로 단체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을 따지면 공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공장에 부수된 토지도 있을 겁니다.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설물. 그럼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서 공장재단 이 전체가 우리의 중개 대상이 되지만 공장 별도 토지만 따로 중개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광업재단 별도 광업재단과 관련해서 토지만 아니죠. 합쳐서 묶음으로 중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법상 소유 거래 가능한 대상물, 불가능한 대상물, 중개 행위에 개입될 수 있는 대상물, 개입될 수 없는 대상물 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사법상, 공법이 아닌 사법입니다. 사법상 소유 거래가 가능한 중개 대상물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사법상 소유 거래가 가능한 중개 대상물들은 요거는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가 가능하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법상 이용 제한 또는 거래 규제는 있으나 거래가 가능한 토지 등은 중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라든가 두 번째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그리고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여섯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어떠한 이용 제한은 있습니다. 이용 제한, 공법상의 이용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에는 소유하고 거래가 가능해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이용 제한이 있어도 중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을 못할 뿐이지 거래가 가능하니까 역시 중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거래 자체가 안 돼. 자, 그런 것들은 중개가 불가능하죠. 자, 아까 방금 설명 사법상 소유 거래가 가능한 대상물은 이용 제한이 있어도 중개 가능한데 그 사법상의 어떤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사법상의 어떤 제한, 권리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리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그 가등기라든가 가등기라는 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 대상 물건을 미래에 누군가 살 수 있게 가등기, 임시 등기예요. 가등기는 임시로 등기해 놓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가 샀어도 그 가등기 관리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서 그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 집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권리 안정성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굳이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중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처분, 가압류 다 거래 가능해요. 공시된 거니까 가압류된 건데 굳이 거래하시겠습니까? 하면 한대면 중개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이나 뭐 이런 저당권, 저당권 있는 거 가능합니다. 저당권을 이전해 주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있어요. 자, 이 집을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이 집의 금액은 2억인데 자, 5천만 원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5천만 원 저당.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매도인이 매도 의뢰하고 매수인이 매수 의뢰해서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1억 5천 밖에 없어. 자, 1억 5천. 나머지 5천만 원이 부족해.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 2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삽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 저당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중개행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저당권도 있어도, 저당권이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이 문제가 있지만 그 안정성을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이전해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중개 가능한 겁니다. 자, 기타 거래 가능한 토지, 어떤 거냐면 사적인 도로. 도로라 하더라도 공적인 도로가 아니라 개인의 토지에 있는 사적인 도로도 중개 가능하고, 공유 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검사가 된 토지 등도, 토지 같은 것도 다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가능합니다. 자,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대상물. 자,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중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중개가 될 수 있다 없다? 중개를 할 수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국립재산이나 공유재산, 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을 말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불가능한 걸로 미체불 광물. 광물은 국유예요, 국유. 이건 광업권에 의해서 국유입니다.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땅은 다 국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개입될 수가 없고, 도로, 공도, 그리고 공원 이런 것도 거래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한 수면, 하천, 바다, 바닷가, 호수 등도 거래 대상이 아니고, 포락지 역시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대상물들이에요.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한 대상물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이건 중개행위를 갖고 보는 관점이에요. 아까는 3번, 4번은 사법상 소유거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관점에 의해서 중개를 본 거고,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중개 가능 여부를 본 겁니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행위 대상물은 당연히 중개가 가능합니다. 중개가 가능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는 대상물들은 중개 가능합니다. 중개행위가 개입되니까.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 설정 행위는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속된 토지, 경락받은 토지, 증여된 토지. 상속 대상, 경락 대상, 증여 대상 토지는 대상일 때는 중개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상속을 받아서 주인이 확정이 됐어. 이미 증여를 받아서 주인이 확정이 됐고, 이미 경락을 딱 받아서 내 땅이 된 거야. 이렇게 주인이 확정돼서 개인의 소유권이 확실히 정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경우 중개가 불능한데, 분명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이거 분유점지법이라고 그랬죠. 분유점지법. 앞글자만 따서 분유점지법. 이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때는 중개의 대상물이 된다는 것도 이전에 설명했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공용징수, 상속 대상인 토지, 이런 대상인 것들은 경매 대상, 공매 대상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상속이 다 완료됐어. 등기도 했어. 그리고 경락 받았어. 등기했어. 이렇게 다 아까 말한 대로 상속된 토지, 경락받은 토지, 증여받은 토지 이런 것들은 중개가 개입될 수 있지만, 대상인 것, 경매, 공매, 공용징수, 상속 대상 이런 토지, 대상인 토지는 중개가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개가 할 수 없습니다. 증여 대상 또는 기부 체납 대상의 토지 역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것들은 중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강 시간이었고, 4.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의해서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와
우리 정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는 것, 중개대상물에 의해서 처음에 설명을 했고, 구체적으로 사업상 소유 거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른 중개 대상 여부, 중개 가능 여부, 중개 행위 개입 여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른 중개 대상 여부를 중개 행위 가능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